불치병이라 불릴 정도로 한 번 걸리면 완치하기 힘든 병, 비염. 그 비염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은 국민 7명 중 1명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는 스페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리브나무 때문인데요. 올리브나무의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의 꽃가루가 비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제1의 올리브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죠. 이 때문에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유병률 때문일까요? 비염 관리에 진심이라는 스페인 사람들. 아란차 씨 역시 그중 한 명인데요. 요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는 그녀. 완벽한 동작을 위해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요가를 할 때에는 호흡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운동을 할 때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어서 폐를 가득 채우고요. 천천히 입을 통해 내보내며 공기를 모두 비워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예요.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이 간단한 동작조차 하기 힘들었다는데요. 환절기가 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재채기와 콧물이 나왔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에 한 번 시작되면 연속으로 나오는 재채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불편했죠. 정말 불편했어요. 계속 손수건을 달고 살아야 했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냄새도 못 맡았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꼈었어요. 증상이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었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갔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먹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코가 계속해서 막히니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됐다는 그녀.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답니다. 저는 선착장에서 일했었어요. 길거리에서요. 선박 안에서도 많이 있었죠. 제가 일하던 환경은 오염이 심했고 온도도 낮았어요. 먼지도 많았고요. 항구는 어딜 가든 먼지구덩이였어요.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공기와 먼지를 그대로 마셔야 했었거든요. 그것도 입으로 말이에요. 심해진 비염으로 인해 입으로 호흡을 계속하던 아란차 씨는 폐렴 진단까지 받았다는데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치 질식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폐렴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폐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폐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급증하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에 걸릴 경우 사망률은 70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폐렴의 원인이 비염이라고 말하는 아란차 씨.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염과 폐렴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염의 결과가 폐렴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비염이 있으면 코 점막, 목구멍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훨씬 쉽게 우리의 호흡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결과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호흡기관의 감염 때문입니다. 실제 3만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사람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란차 씨는 그 끈질기다는 비염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비염 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먹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녀.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자연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요.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땐 후각이 약해지면서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답니다. 코에 좋다는 게 있으면 가리지 않고 찾아 먹은 적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해 실망한 적도 많았답니다. 음식으로 비염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녀. 이후 아란차 씨가 비염 개선을 위해 찾아낸 것이 있다는데요. 300초 추출물인데 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그걸 안 제 친구가 이걸 추천해줬죠. 300초 추출물은 천연 성분이라 안심하고 먹고 있는데 이걸 몇 달 먹었더니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요. 폐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그녀가 비염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300초 추출물이란 무엇일까요? 300초는 잎, 꽃, 뿌리 세 가지 모두 하얗다고 해서 이름이 300초라고 불렸죠.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300초가 청열 해독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염증을 없애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비염이나 부종, 임질, 황달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300초는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약용 식물입니다. 염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300초. 여러 염증 중 특히 비염에 도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300초 추출물에는 4가지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니켈리아린과 루틴, 그리고 퀘르시티린, 퀘르세틴입니다. 이 중에 300초 추출물에서 가장 풍부한 핵심 성분이 바로 니켈리아닌인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알레르기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과 알레르기 억제에 도움이 되는 자연 식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300초 추출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란차 씨는 꾸준한 관리와 함께 300초 추출물을 먹으면서 폐렴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실제 300초 추출물은 폐에 생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염증이 생긴 폐 조직에 300초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 덩어리가 사라지면서 정상 폐와 거의 흡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염 증상의 이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TNSS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코 안에 있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증상들을 이게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 300초 추출물을 약 4주간 섭취시킨 다음에 인체 시험을 해보면 이 TNSS 항목 중에 있는 코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약 37% 정도 개선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먹는 약이 많아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좀 걸리거든요. 먹다 중대나면 안 되겠죠, 선생님? 300초 추출물은 이 알레르기 항체의 수치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96명의 비염 환자에게 이 300초 추출물을 4주 동안 섭취시켰더니 총 알레르기 항체하고 이 진먼지 진드기 항체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항체 수치가 낮을수록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이게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염이 300초 추출물을 복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비염 반응이 개선됐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300초 추출물은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 약 2주가 지난 뒤에도 그 비염 증상이 아주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00초 추출물을 이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